그럼 우선 먹는 것부터 한번 시작해 봅시다. 잠시 먹어봅시다. 이렇게 가야죠. 네, 마치 마술을 부리는 것처럼. 이쪽으로 옮기고, 네.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읽어볼게요. 박사님 감사합니다. 비타민C 메가도스가 몸에 구리의 흡수를 방해한다는 것을 보았는데, 구리가 있으면 음식을 먹을 때는 비타민C를 먹지 않고 먹으면 될 것 같은데, 박사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메가도스의 효능이 너무 좋아서 계속 메가도스 하고 싶은데 구리의 흡수 방해가. 감사합니다. 늘 열정 넘치시고 피부도 엄청 좋으시고 긍정 에너지를 마구마구 방사하셔요.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밑에다가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흡수 방해되지 않습니다. 그대로 드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이게 뭐 꽤나 걱정이 되시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동물 실험에 있어서 비타민C를 먹게 되면 구리 흡수가 좀 덜 되더라, 이런 논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에 있어서의 어떤 실험 결과는 아직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요, 비타민C하고 구리하고 같이 먹게 되면 비타민C에 구리가 붙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영양제에 보면 킬레이트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뭐 칼슘이나 마그네슘이나 아연이나 이런 미네랄류들을 아미노산류나 또는 뭐 약산, 유기산 이런 것들하고 킬레이트를 만들어 가지고 영양제 통에다가 넣어서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비타민C를 먹게 되면 칼슘, 마그네슘, 철분 이런 것들이 킬레이트 되어집니다. 요거는요, 여러분들이 매번 킬레이트 어쩌고 하는 그걸 사 먹지 않아도 비타민C와 미네랄 중에서 뭐 칼슘이나 마그네슘이나 구리나 철이나 이런 이가 이상의 이가의 금속류들은 대부분 비타민C와 킬레이트 결합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미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자기네들끼리 결합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식전에 먹어라, 비타민C 식전에 먹어라, 마그네슘이나 그 다음에 칼슘이나 아연이나 구리나 이런 것들도 비타민C하고 결합하면 훨씬 더 흡수가 더 잘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구리를 따로 섭취를 하지 않겠지만은, 구리가 음식물 중에 들어있다면 그 구리가 위장에서 녹아가지고 이온화 되어집니다. 구리는 플러스 이가로 이온화가 되어지죠. 이렇게 이가 이온이 되어지니까 그 옆에 비타민C가 있으면 비타민C는 마이너스 1가로 이미 해리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붙어버립니다. 잘 붙습니다. 그래서 비타민C와 킬레이트가 되어져 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영양제들 킬레이트 되어진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영양제들 드시고 계시는데요, 비타민C랑 먹으면 그냥 끝납니다. 그래서 굳이 킬레이트 되어진 것을 먹을 필요성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비타민C가 그래서 좋은 영양제인 것이죠. 자, 다음 또 봐보겠습니다. 작년 무렵 소화가 너무 안 돼요. 한의원 갔는데 담적 증후군 검사해 보자더니 검사 장비도 신뢰가 안 가더라고요. 기가 막힌 건 처음 한 달분 조제하는데 200 정도 달라네요. 지금은 박사님 처방대로 비오유키소로 소화효소제까지 곁들여 1년 가까이 복용 중인데 진짜 값싸게 치료 잘했습니다. 장상피 하생도 치료 불가능하다 했는데 지금은 회복되었어요. 특히 비인두암에 척추와 임파선까지 전이된 암도 항암치료 방사선 2차까지 해도 잘 안 낫는데 1년 동안 항암 거부하고 비오유키소 열심히 실행하고 펫CT와 MRI와 CT 등 3개월 간격 두고 2번 찍은 결과 암 자체가 안 보였어요. 온몸에 암덩어리가 없어지다니, 이건 비오유키소의 기적입니다. 의사도 신기하다고 할 정도니 박사님 모든 방송 열심히 들어보시고 용기 내어 실행해 보세요. 처음 저도 비타민C 먹고 얼마간 쏙쓰렸는데 박사님 말씀처럼 위에 염증이 있기에 그런다 하셔서 2주간 열심히 위장 치료하고 괜찮아져서 시행했더니 괜찮더라고요. 때때마다 2-3개씩 직전에 먹었습니다. 키토산 먼저, 그리고 유산균도 비타민C까지 3가지죠. 직후에 아침에 비타민 B와 마그네슘, 점심 후엔 MSM, 오메가3,
저녁 후엔 단백질 분말 산양류를 먹고 있습니다. 야, 이분 정말 축하드려야 될 일이죠. 정말 대박 나신 겁니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들도 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어떻게 먹느냐, 얼마나 먹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지금 먹었는데 왜 잘 안 됩니까? 이러는 분들이 있는데요. 보통 비타민C 한 개 먹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비오유키소 소화효소제를 먹으라라고 하는 이유가 다 있는 거죠. 그 이유는 또 다른 영상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6가지가 전부 시너지 컨비네이션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먹는 순서, 먹는 양,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이걸 제대로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의 효과를 보기에는 어렵기도 하다라는 건데요. 이분 얘기 뭐 지금 보니까 암이 다 사라져 버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정도이니까요. 여러분들도 좀 열심히 한번 챙겨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분은 출발은 뭐였냐면 소화였던 거죠. 소화가 잘 안 되고 있어서 그랬다. 그래서 소화를 열심히 잘 되도록 뭔가는 했었다. 그랬더니 점점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 그런데 펫CT까지 찍었는데 2번이나 찍었는데 암이 사라져 버렸다. 전이암이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다른 것이 아니라 질문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위장 운동 저하로 인해서 가스가 차 있는데 비타민C 역시 가스를 차게 하는 주범이라, 안 그래도 몸속 가스 때문에 위랑 장이 단단해지고 힘든데 그럼에도 비타민C 복용을 해야 할까요? 가스가 배가 돼서 더 힘든 것 같은데 포기하지 않고 먹는 것이 맞겠지요? 이렇게 물어주셨어요. 맞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먹는 거 맞는데, 비타민C를 계속 드시거나 또는 양이 증가하면 대사 속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또 포도당이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빨리 없어지기 때문에 몸에 가스가 생성이 많이 됩니다. 원래는 괜찮은데 왜 그러냐면 가스가 너무 많이 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게 배출이 되어져야 되는데 많이 생기니까 다 못 빼내고 있어서 그런 거죠. 가스가 왜 들 나가냐면 주로 보면 몸에 염분 부족으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염분도 충분히 드시고, 그래도 힘드시면 비타민C 먹는 양을 줄이시고, 그렇게 해서 계속 하셔야 되는 거죠. 비타민C를 끊어버리면 지금 이분 위장 운동부터 시작해서 위장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을 하기가 아예 어렵습니다. 그냥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죠. 비타민C 잘 챙겨 먹어야 된다. 근데 이분 다른 거 먹는다는 얘기가 전혀 없어요. 무슨 얘기냐? 비타민C 한 개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몸은요, 비타민C 한 개로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밥도 먹고 김치도 먹고 고기도 먹고 이래서 돌아가는 것처럼 다양한 영양제가 필요합니다.